도시국가의 번영과 그 부산물로의 확률론이란 챕터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냐면 우연을 수량화하다. 즉 우연으로 보이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,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개발한다. 의미에서 이제 이런 수학을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새 발상의 수학의 또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, 여기서 이제 뱃사람, 희망, 일확천금이라는 이제 약간 그 강한 그런 부제를 줬는데요. 이 이탈리아 해운왕의 전통, 이게 이제 여기서 도시국가 사이에서도 이제 동족 전쟁들이 있었는데,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테네, 스파르타 등의 이 인근 도시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꾸준히 있었고,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때로는 적이 또 아군이 되기도 하고 하는 협력 관계를 갖기도 하면서 이제 사회가 발전해 왔는데, 예를 들어서 강적 페르시아의 전쟁을 할 때는 이 173개의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포함하는 모든 그리스 민족이 이 델로스 동맹을 478년에 맺고 또 힘을 합쳐서 이제 싸웠던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이때부터 한 1000년이 지나서 13세기에서 15세기경에 이탈리아 상황을 보면 고대 그리스와 같은 이제 그 이탈리아의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었고, 뭐 피렌체, 피사, 또 제네바, 베니스, 베네치아, 등등. 이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베네치아, 제노바, 피사 등 이 3대 해운 도시와 로마, 피렌체 같은 그런 문화 도시가 있었는데, 이 도시들끼리 치열하게 서로 싸우면서 해상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되풀이하면서 이제 지내왔는데, 이 십자군 원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환경이 펼쳐지냐면 1454년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 의하여 함락되자, 여기 이제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이 그리스나 로마계의 학자들이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피난한, 그러니까 이주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면서, 그러면서 이제 문화도 또 과학도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. 베네치아, 제노바, 피사가 이렇게 베네치아, 피사, 제노바가 로마가 여기 있고, 이런 그 주요 도시들이 이제 이쪽 아랍 쪽에 영향을 받은 그런 그리스인들이라든지 등등이 이제 오면서 새로운 이제 문화가 펼쳐지게 됩니다. 자, 내용을 보면 이 수학 문화가 이 다른 민족에게 이제 어떻게 전파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봅시다. 이탈리아의 3대 해운 도시의 지중해는 이제 긴 세월 동안 이제 앞마당과 같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, 오스만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하여 멸망된 후 이제 지중해를 당하자, 이제 이런 이제 그 지중해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활동하기가 어려워지니까, 그러니까 그 지중해를 벗어나서 대서양 쪽으로 통해서 이제 미지의 항로를 이제 개척하면서 300년에 걸친 대항해 시대가 개막되고, 이때 당연히 이탈리아 상인들이 나서서 앞장을 섰고,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제노바의 컬럼버스가 이 세 척의 배 90명의 선원을 데리고 대서양을 건너는 이 모험을 하게 됩니다. 또 포르투갈의 마젤란은 5척의 배 270명의 선원을 싣고 출발해서 3년 후에 이제 귀향을 했는데, 근데 이제 마젤란은 죽고 단 한 척의 배에 18명의 선원만이 돌아올 정도로 이게 위험한 모험이었던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쪽으로 계속 그 대항해를 시작했냐면, 한번 가서 성공해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기서 가져간 물건들을 거기서 비싸게 팔고, 거기서 얻은 그 금은 보화, 또 그쪽에 귀한 그런 물품들을, 동방의 물건들을 가지고
오면은 아주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항해를 성공하기만 하면 일확천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원양 무역선을 타고선 이제 나가게 됐는데,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성공만 하면 큰 돈을 버는데 실패하면 완전히 망하거나 또 죽기까지 하는 거니까 이제 이 돈을 벌러 가는 사람들이 이제 모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, 이 투자를 하면서 이게 이제 확률에 대한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. 이 확률론의 발달 과정을 보면 이탈리아에서 시작돼서 프랑스에서 이제 체계화되었으며, 프랑스 유학 중이던 러시아의 두 젊은이가 우연히 이 아이디어를 배운 후에 러시아로 돌아가서 러시아에서 완성을 시켰다고 합니다. 이 확률론의 계보를 보면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파치올리가 산술 집성에, 또 카르다노가 주사위의 승부에 관해서라는 논문에 썼듯이 이제 이 주사위의 확률에 대해서 연구한 기록들이 있고, 갈릴레이가 이제 또 주사위를 이용한 도박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고, 페르마가 또 주사위에 대해서, 파스칼이 고전 확률, 이게 이때 생각하면서 이제 확률, 파스칼의 삼각형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. 여기서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그러고 이제 그러고 다니엘 베르누이, 오일러, 라플라스 등등 이제 이런 프랑스 수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오스트로 고로스키, 또 체비세프, 마코프, 콜모고로프를 거치면서 이제 이게 확률론으로서 완성이 되는데, 요 과정에서 이 오일러, 러시아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의 원장이 된 오일러, 그리고 이때 프랑스에 유학 왔던 러시아 학생들,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학문적으로 완성시킨 이 체비세프, 마코프, 이 콜모고로프. 체비세프는 체비세프 부등식을 만드는 이 체비세프 학파의 창설자고, 또 사실은 세인트 페테르스부르크의 학파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, 이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해서, 마코프는 대수의 법칙, 로우 오브 라지 넘버, 또 콜모고로프는 무궁무진한 이런 콜모고로프는 무궁무진한 기여를 했죠.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면서 확률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. 그래, 이게 이제 기본적인 확률론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입니다. 실제로 여기 이제 문제가 확률론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 러시아 땅으로 가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발표하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주는 숙제입니다. 오늘은 거기까지 하죠. 시간이 됐으니까. 그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. 초기 확률론의 여러 가지 문제. 그 중에서 유명한 문제가 이제 이런 것이죠. 이렇게, 요게 이제 부폰스 니들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.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돼서 이렇게 바늘을 이제 던졌을 때 바늘이 이 선분에 닿을 확률, 안 닿고 떨어질 확률이 이제 몇 퍼센트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인데, 굉장히 이 학문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.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여한 유명한 수학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, 그렇게 해서 확률론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질문 있나요?